김만복 씨는 회사가 마련해준 간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020년 초 그의 나이 58살이었습니다. 30년간 다닌 중견기업 생산관리팀 부장 자리를 내려놓는 날이었습니다. 정년이 2년 남았지만 회사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퇴직금 명세서가 담긴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만복 씨는 왠지 모를 서글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 부장님. 저희가 낸 퇴직금이랑 위로금 합해서 총 1억 5천만 원입니다. 인사팀 직원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만복 씨의 귀에는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1억 5천만 원. 평생 성실하게 일한 대가치고는 야속하게 작은 액수였습니다. 이 금액을 손에 쥐었을 때 처음엔 정말 기뻤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딱 퇴직 후 일주일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만복 씨의 삶은 늘 성실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은 피하고 정해진 길로만 가자가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모범적인 직원이었고 가정에서도 믿음직한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급커브 없이 늘 안정적인 직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선을 달리는 그의 발목을 현실이 잡았습니다. 퇴직 후 만복 씨가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월 1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노력이 담긴 돈이었지만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만복 씨 부부는 30년 된 낡은 아파트의 대출금 2천만 원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관리비와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1억 5천만 원은 10년 안에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날 저녁 만복 씨는 아내에게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아내,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숙 씨는 만복 씨보다 더 근심이 깊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요양병원 입원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복 씨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너무 깊었습니다. 당신이 번 돈인데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그냥 은행에 두면 안 될 것 같긴 하고. 아내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만복 씨는 밤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 돈이 줄어드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러던 중 만복 씨는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는 항상 경청하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친구들의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만복아, 너 아직도 예금만 하고 있냐? 요즘 세상에 그러면 안 돼. 맞아.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물가 오르는 속도 못 따라가. 투자해야 해. 투자. 김 사장이 거들었습니다. 김 사장은 몇 년 전부터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소문난 친구였습니다. 나는 어바이오 주식으로 한 달 만에 30% 벌었어. 퇴직금? 그거 한 달이면 2배 만든다. 그의 허세 섞인 자랑에 만복 씨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평생 피했던 위험이 갑자기 기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만 바보처럼 안전한 길을 고집하고 있었나? 그는 불안한 마음에 스마트폰으로 주식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 퇴직금으로 억대 수익 내는 법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사 속에는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유료 리딩방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VVIP 전문가의 실시간 추천주로 수익률 100% 달성. 광고 문구가 만복 씨의 조급한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만복 씨는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단돈 몇백만 원만 넣어보자. 우량주부터 시작하면 안전하겠지.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은행 예금 통장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34년간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었던 그 숫자들이 이제는 답답하고 지루한 감옥의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근처 증권사를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그를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처음이시면 안전한 우량주부터 시작하시죠. 삼성전자나 LG화학 같은 대기업 주식이면
안전하게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직원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 삼성전자가 망할 리는 없지. 만복 씨는 우선 퇴직금 중 5천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의 3분의 1이었습니다. 만복 씨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4년 성실하게 쌓아 올린 그의 삶이 이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절박함과 희망이 뒤섞인 채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투자가 앞으로 그의 노후를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뜨릴지 그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만복 씨의 첫 달은 달콤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했던 우량주에서 1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빨간색 숫자가 찍힌 계좌 화면을 보며 만복 씨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투자를 해야 하는구나. 진작 시작할 걸 그랬어. 아내에게도 이 소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정숙 씨는 걱정 반, 기대 반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여보.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식시장이 갑자기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만복 씨가 투자한 종목들도 파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정일 거야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주가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실액은 계속 늘어갔습니다. 만복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지고 초조함만이 가득 찼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내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불안해진 만복 씨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유혹했던 VVIP 전문가 리딩방 광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멈추고 월회비 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앞섰습니다. 리딩방에서는 단기 급등주와 테마주가 쉴 새 없이 추천되었습니다. 김 부장님, 지금 어바이오 주식 무조건 잡으세요. 내일 아침 개장하자마자 10% 이상 폭등합니다. 이런 자극적인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휴대폰 알림을 울렸습니다. 만복 씨는 그 메시지를 맹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30년간 쌓아온 느림의 미학 대신 단기 대박이라는 독에 깊숙이 중독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오를 거야. 만복 씨는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일념으로 남은 예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추가로 인출했습니다. 전 재산 1억 5천만 원이 이제 대부분 주식 계좌에 묶였습니다. 그는 리딩방에서 추천하는 대로 아침에 주식을 샀다가 점심에 팔고 저녁에 또 다른 주식을 매수하는 단타 매매를 반복했습니다. 매일매일 시세를 확인하느라 가슴이 두근거렸고 빨간색 숫자를 볼 때만 잠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만복 씨가 사는 주식은 기가 막히게 떨어졌고 팔고 난 주식은 거짓말처럼 다시 올랐습니다.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1억 5천만 원이었던 돈이 7천만 원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약 8천만 원을 날린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 정숙 씨가 무심코 은행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돈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 그게 잠깐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야. 곧 회복될 거야. 전문가들이 곧 오른다고 했어. 회복이라뇨? 이만큼의 돈이 줄었는데 당신 미쳤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다고요. 정숙 씨는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노후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아내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4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의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이후 만복 씨는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물타기와 손절매라는 명목으로 남은 7천만 원마저 마구잡이로 투자했습니다. 이번에는 리딩방의 대장주라는 바이오 회사에 큰 돈을 넣었습니다. 임상 결과 발표 직전 100% 급등 보장이라는 전문가의 말에 속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임상 실패였습니다. 그 주식은 하루 만에 폭락했습니다.
만복 씨의 계좌는 이제 5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만복 씨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시세를 확인했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스트레스는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내 정숙 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만복 씨에게 경고했습니다. 김만복 씨, 환자분은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절대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만복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의 스트레스의 근원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병원비 고지서 300만 원을 받아들었을 때 만복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남은 5천만 원마저 깨서 병원비를 내야 했습니다. 만복 씨는 병원 응급실 간이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반토막 냈고 아내까지 아프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만복 씨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돈을 잃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했다는 죄책감뿐이었습니다. 아내가 퇴원한 후 집안의 분위기는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만복 씨는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아내 정숙 씨는 만복 씨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복 씨가 혹시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기라도 하면 정숙 씨는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제발 그만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아픈 거 모르세요? 라는 무언의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만복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 대신 고개만 돌릴 뿐이었습니다. 만복 씨의 사과가 더 이상 진심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만복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그는 동네의 시립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4년간 회사만 다녔던 그에게 도서관은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경제서적 코너를 서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주식책은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가를 돌아다니다가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존 보글의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만복 씨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책을 펼친 순간 첫 문장이 만복 씨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투자의 핵심은 영리함이 아니라 인내심과 꾸준함이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을 따라가라.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만복 씨는 지난 2년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감정에 휘둘려 사고팔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며 매 순간 시장을 이기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투자의 실패 요인이라는 것을 책은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 날도 그는 도서관에 박혀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인덱스 펀드의 개념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개별 종목을 골라 대박을 노리는 도박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여 장기적인 성장을 고스란히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책에는 만복 씨의 30년 격리 경력이 떠오르게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 감정과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 가치와 같다. 만복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재무제표를 볼 때 하루아침에 회사가 망하거나 10배로 성장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을 돌아보면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도 그렇지 않았나?
34년간 성실함이라는 가치를 쌓아왔는데 만복 씨는 비로소 자신이 잃었던 성실함과 꾸준함의 가치를 투자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낡은 수첩을 꺼내들고 새로운 원칙들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개별 종목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둘째, ETF로만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한다. 셋째, 한 번 사면 절대 팔지 않는다. 넷째,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적립한다. 다섯째, 주식 시세는 1년에 한 번만 확인한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년의 탐욕과 조급함이라는 악령을 몰아낼 만복 씨의 금과 옥조였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 씨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요. 늦었어요, 여보. 당신 말이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번엔 달라. 내가 책에서 배웠어. 내가 34년간 회사에서 배운 대로 성실하게, 천천히 투자를 다시 할 거야. 하지만 나 혼자서는 못해. 당신이 나를 지켜봐줘야 해. 만복 씨는 남은 돈 5천만 원으로 ETF를 매수하고 휴대폰에서 주식 앱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증권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꿔 아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보, 이 비밀번호는 1년 뒤에 나에게 알려줘. 그전에는 절대 안 돼. 내가 흔들리면 당신이 막아줘야 해. 아내 정숙 씨는 놀란 표정으로 만복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난 2년간 보지 못했던 확신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복 씨의 간절한 몸짓과 절박한 결심이 굳게 닫혔던 아내의 마음속에 작은 단서 하나를 심어 넣었습니다. 이 작은 신뢰의 씨앗이 앞으로의 5년을 어떻게 바꿀지 두 사람 모두 숨죽이며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 씨는 절망 속에서 느림의 지혜라는 새로운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챕터 4. 원칙과 꾸준함의 5년 복리의 씨앗. 만복 씨의 새로운 투자 생활은 고독하고 답답한 싸움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주식 앱을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아내에게 맡겼지만 첫 한 달은 시세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서성거리다가 주식의 유혹이 느껴질 때마다 도서관에 가서 투자 철학책을 읽거나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내 정숙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만복 씨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만복 씨가 더 이상 주식 때문에 짜증을 내거나 한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녀는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 씨도 아내에게 매달 국민연금에서 20만 원을 떼어 ETF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난 이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함에 투자하는 거야. 우리 노후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해줘. 만복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아내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만복 씨도 적응했습니다. 뉴스에서 주식 시장 얘기가 나와도 이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더 이상 그의 감정을 조종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만복 씨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창회에서 김 사장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만복아, 너 왜 요즘 조용하냐? 지금 비반도체주가 대박이라니까. 너 진짜 바보처럼 투자 포기했냐? 만복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포기한 게 아니야. 방식을 바꿨어. 나는 이제 시장 전체를 믿기로 했네. 개별 종목은 안 해. 뭐? 그럼 매매는 언제 하는데? 오르면 팔아야 수익이지. 친구들은 만복 씨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만복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갑 속에 넣어둔 5가지 투자 원칙을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사면 절대 팔지 않는다. 만복 씨는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김 사장이 추천했던 그 비반도체주가 큰 악재로 인해
폭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복 씨는 자신의 원칙을 지킨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계좌를 확인할 날이 왔습니다. 만복 씨는 아내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아내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설령 떨어졌다고 해도 나는 당신이 노력한 걸 알아요. 만복 씨는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 속의 숫자는 놀라웠습니다. 5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ETF 계좌가 6,2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24%의 수익률이었습니다. 거기에 매월 꾸준히 납입한 240만 원까지 합치면 총 자산은 6,44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 정숙 씨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이 바뀌려고 노력하는 걸 믿지 못했어요. 당신이 다시 도박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지. 이제는 달라. 나는 우리 노후를 위해 매일 성실함을 정립하고 있는 거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내는 만복 씨의 느림의 미약 투자 방식을 지지했고, 더 이상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심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만복 씨의 나이는 이제 63세가 되었습니다. 만복 씨는 5년째 꾸준히 매월 20만 원씩 적립했습니다. 시장은 중간중간 흔들리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5년째 되는 해 만복 씨는 아내와 함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총 자산은 2억 6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과거에 잃었던 1억 원을 회복한 것은 물론 초기 자산 1억 5천만 원보다 훨씬 커진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다시 일어섰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아내는 만복 씨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만복 씨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의 노후를 지켜준 것은 급등주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꾸준함이었습니다. 이제 만복 씨 부부에게는 돈 걱정 없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